자식을 알라 에듀소스 환경부장 성경석입니다. 전교회장 김켈리입니다. 네, 오늘은 정말 어마어마한 수식어를 가진 분을 모셨어요. 우리 수학계의 뚫어뻥, 수학 통역사, 우등생 제조기 조한호 수학연구소의 조한호 소장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수학통역사 조한호입니다. 반갑습니다. 정말 귀한 걸음 하셨어요. 멀리서 대전에서 올라오셨어요. 네네. 반갑습니다. 철학에서 가장 좋아하는 철학자가 임마누엘 칸트예요. 근데 임마누엘 칸트가 이런 말을 했어요. 앞이 잘 안 보이면 아마 까만 선글라스를 꼈을 때일지도 모른다. 제가 보기에는 수학의 답답한 이 현실에서 그 깜깜한 선글라스를 벗어던지고 광명의 수학 세계를 인도해 드리겠습니다. 아주 첫 말씀부터 아주 믿음이 갑니다. 네. 근데 저희는 소크라테스인데 임마누엘 칸트 에듀소스가 에듀소크라테스거든요. 그 면면이 쭉 가다 보면 철학자의 입장이고 다 연결되죠. 원래 그죠? 칸트가 정반합에서 이제 그걸 했기 때문에 다 네. 통합되는 느낌. 그러니까요. 네. 자, 우리 조한호 소장님과 함께하는 오늘 에듀소스. 이 시간 함께하면 우리 아이들 이제 수학 잘할 수 있는 겁니다. 네. 아, 진짜요? 네. 진짜 시원시원하시네. 네. 자, 수학 어려운 학생들 정말 많죠. 그쵸. 우리 회장님도 학교에 계실 때 참 많이들 보셨을 거 아니에요. 맞아요. 이제 다른 과목보다 아이들이 제일 힘들어하고 또 어린 나이부터 이제 포기하기 시작하는 게 수학 과목인데요. 네. 근데 아이들이 이렇게 수학을 어려워하고 못하는 게 그 아이의 특성상 수학적 감각이나 이런 게 좀 떨어져서 그런 걸까요? 그 보통 전문가분들이 나와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본인이 한 10년, 20년 가르쳐 봤더니 머리가 좋아야 되더라. 아니면 수학적 감각이 있어야 되더라. 아니면 이런 말을 해요. 공부 잘하는 애들은 이렇게 하더라. 이 말들의 공통점은 다 뭐냐면 내가 가르쳐서 뭔가를 변화를 일으키려고 하였으나 결국 머리 좋은 애가 잘하더라. 결국 무슨 소리냐면 잘못했다 소리예요. 그러니까 내가 열심히 뭔가를 해서 아이를 변화시키지 못했다는 반증인 거고, 그래도 10년, 20년 가르쳤으니까 전문가라고 하는 겁니다. 정말 강력한 지금 팩트 폭력을 하네. 요즘 괜찮으시겠어요? 이게 이렇게 나가도? 뒷감당은 잘 안 됩니다, 원래. 약간 좀 떨면서 얘기를 하셨는데, 아니 근데 또 왠지 또 믿음이 가는 얘기이네요. 그러니까 변화를 시키지 못했기 때문에 하는 얘기다. 그렇죠. 와. 그러면 우리 소장님은 변화시킬 수 있으세요? 변화가 교육의 본질입니다.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해요. 공부를 잘하는 애들은 책도 잘 읽고 머리도 좋고 또 문제집을 잔뜩 풀고 어려운 문제를 집중력 있게 2시간, 3시간 열심히 하더라. 이런 아이들이 잘하더라. 지켜봐서 구경해봤더니. 그 말이 아니라 제 말은 그런 아이로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는 주제를 가지고 얘기를 해야만 비로소 전문가의 포스가 나오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맞아요. 아니, 스태프들이 박수를 치고 이런 거는 처음이죠. 제가 유도한 겁니다. 아니, 제가 박수 받으셨으니까 이제 방법을 알려주셔야죠. 수학 잘하는 방법이 있는 건가요? 그럼요. 확실히 있습니다. 네, 뭐죠? 네. 이렇게 바라보시면 됩니다. 정확하게 얘기하면 연산과 개념을 도구로 하여 문제를 풀면서 학생들의 집요함과 논리력을 키우는 과정을 수학이라고 바라보시면 됩니다. 연산과 개념이라는 도구를 가지고 문제를 풀어야 되는데 그냥 고민해봐 그래갖고 막 하다가 우연히 문제가 풀려요. 그러면은 뭔지 몰라도 수학 실력이 자랐겠지? 그게 아니라 내가 어떠한 것을 무엇을 얻었다면 그것을 다시 갈 수 있어야 돼요. 다시 갈 수 없다면 이건 공부한 게 아니에요. 아니 그러면 지금 소장님 얘기하신 네. 연산과 개념을 도구로 하여 네. 학생들의 논리를 키워가는 것이다. 네, 그렇습니다. 이 참 그럴듯한 말씀이고 네. 좋은 말씀인데 좀 더 네. 구체적으로 이제 좀 듣고 싶습니다. 그렇죠. 네.
네, 그럼 우리 기대했던 조한호 소장님의 플러스 되는 수학 공부법 하나씩 알아보겠습니다. 첫째, 큰 수 연산에 목매는 건 이제 그만. 오, 네. 큰 수 연산에 목매지 말라. 네. 이 무슨 말씀입니까? 지금 조금 전에 네. 연산과 개념을 도구로 활용해라 라고 했죠. 예. 근데 그 중에서 연산을 도구로 해야 되는 거죠. 근데 연산을 도구로 한다라는 말은 연산이 도구가 될 정도로 완벽히 내 거가 돼야 되는 거죠. 즉 무슨 소리냐면 그 연산은 국어로 말하면 가나다라예요. 오. 수학도 언어입니다. 따라서 이걸 자유자재로 사용할 수 없다면 안 되는 거죠. 근데 만약에 큰 수까지 자유자재로 한다, 그럼 불가능해요. 그러면 작은 수를 최대한 완전하게 내 거로 만드는 작업을 해줘야 되는 거고, 그런데 학교나 이런 데는 다 큰 수 넣는 거죠. 그래서 큰 수를 자꾸 넣으니까 어때요? 아이들은 힘들고 실력도 안 늘어요. 근데 큰 수 하다 보면 작은 수는 저절로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져요. 그러니까 연산도 안 되고 게다가 큰 수 자꾸 시키면 수학이 싫어져요. 진리죠. 그리고 또 하나는 찍고 싶어요. 게다가 이런 것이 찍고 싶은 마음은 논리를 기르려고 하는 수학에서 치명적이에요. 부모님들의 입장에서는 뭐 두 자리 더하기 두 자리도 뭐 그 정도 별거 아닌 거 아니야? 라고 하지만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8천여 개가 연습 대상이 돼요. 연습이 불가능합니다. 만약에 세 자리를 연습의 대상으로 삼고 이걸 잘하겠다, 이건 800만 개입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연습의 대상이 안 되는 거고, 그거 세 자리 더하기 세 자리 중고등학교 1년에 한 번도 안 나와요. 그거를 연습시키느라고 애를 괴롭힐 필요가 없는 거고. 아니, 큰 수 연산할 때 큰 수라는 건 자릿수 말씀하시는 거군요. 그렇죠. 세 자릿수, 네 자릿수, 뭐 이런 수. 이 세 자릿수, 네 자릿수, 뭐 이런 거가 이런 거예요. 교과서가 거기를 이제 편성표를 보면 제가 얘기한 두 자리하고 한 자리에 대한 더하기 빼기를 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그 부분이 초등 1학년 거예요. 한 자리 더하기 한 자리를 하고, 교과서는 그럼 두 자리 더하기 한 자리를 해야 되는데, 그 다음에 두 자리 더하기 두 자리를 세로 세모로 합니다. 초등 1학년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 어때요? 학부모들의 입장에서는 큰 수 빨리 연습하라나 보다 하는 시그널로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점점 수를 키워가요. 근데 그게 별 도움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두 자리하고 한 자리에 대한 연습이 퍼펙트하게 돼야 되거든요. 근데 학교 과정상으로 이게 두세 달밖에 안 돼요. 공교육상으로. 그러니까 이게 잘 안 된다면 나중에 중고등학교 가서도 더하기 빼기 틀리는 거예요. 외국은 우리나라 사교육과 달리 거기 공교육에서 대부분 처리하잖아요. 외국은 두 자리하고 한 자리 수에 대한 연산만 3, 4년을 합니다. 그럼 공교육에서 이 부분을 처리하는 건데, 우리 입장에서는 어때요? 두 자리하고 한 자리 어때? 그거 뭐 손가락 발가락도 있겠다, 다 맞죠? 연습의 대상이고 도구로서 활용을 하는 것이 아니라 다 맞았네? 그럼 좀 더 큰 수 해보자 하고 넘어간 거예요. 사실 연산은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밖에 없고 자연수고 분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이 기본인데 기본을 안 길러가는 거죠. 근데 이제 개중에는 이제 수학 그 문제라는 게 기본적으로 연산이 다 들어가는 거니까 굳이 연습을 따로 하는 게 필요한가 하는 의문을 가질 수도 있잖아요. 네, 그렇죠. 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럼 그럼 한 가지만 더 제 생각이 여쭤볼게요. 아니고 이제 제 네네. 주변의 생각을 그대로 제가 갑자기 뻘떡하고 떠올라서 이제 네네. 드린 거거든요. 수학도 언어라고 그랬잖아요. 네. 그럼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네. 국어를 공부하는데 가나다라를 공부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어차피 한글 다 나오는데 가나다라 꼭 연습시켜야 돼요? 연습해야죠. 연산이 바로 그런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연산은, 수학에서의 연산은 가나다라인 거고, 가나다라를 잘한다고, 뭐 가나다를 못하고 국어를 잘할 수도 없지만 가나다라 잘한다고 국어 잘한다고 할 수는 없죠. 연산의 역할은 거기까지인 거고, 제 말은 연산이 도구이고 수학을 공부함에 있어서 부족함이 없는, 그러니까
얘가 걸림돌이 안 되기만 하면 돼요. 그런데 작은 수에 대신에 뭐 큰 수 해놓고 거기 틀리면 애 잡는 거죠. 너 지금 그 세 자리 더하기 세 자리 같은 거 지금 틀리면은 나중에 고등학교 가서 엄청 어려울 때 이거 어떡하려고 그러니 하고 겁주는 거죠. 그런 거 안 나와요. 작은 수들 필요한 것만 얼른 기르고 나가라 소리예요. 네. 수학에서 요구하는 것만. 알겠습니다. 우리 소장님이 네. 작은 수 연산부터 음. 제대로 연습을 하자. 큰 수에 너무 목매지 말자. 이런 네. 말씀 해주셨고요. 그러니까 국어의 가나다라가 수학의 연산이군요. 예, 그냥 툭 치면 나오게 예, 도구화 시켜라. 예, 대신 그 쓸데없이 큰 자리 수들 훈련에만 너무 그렇죠. 우리 소장님이 연산과 개념 굉장히 강조를 하셨는데 수학 개념 교과서에 없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가 이건데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이거 상당히 또 충격적인 얘기인데요. 네. 교과서에 없다고요? 수학은 정의로부터 정리를 만들고 정의와 정리를 가지고 증명하는 체제를 갖추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의를 모르는데 개념이 있다고 할 수 없어요. 근데 교과서에 정의들이 안 나왔어요. 그러니까 정의처럼 보이는 것들이 대부분 정의가 아니에요. 따라서 저걸 열심히 외운다 그래도 오류가 생겨나고 나머지 부분들은 대부분 그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게 대부분 다 기술입니다. 기술이요? 네. 아. 그러니까 문제를 풀 수 있는 것들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념이 없다라고 하는 거가 하면은 아마 그런 얘기들을 할 거예요. 선생님들이 수학 지도서도 있고 충분히 설명한다. 이런 말들을 하실 거예요. 근데 그 말을 부인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만약에 한 달 내내 설명했어요. 그러고 나서 애한테 한번 물어보시면 얘야 나누기가 뭐야? 라고 했을 때 대답할 수 있는 아이가 거의 없다는 겁니다. 말은 못하지만 그래도 아는 거 아니냐. 예. 그럼 이렇게 보는 거예요. 12 나누기 4가 무슨 뜻이야? 라고 할 때 대답할 수 있는 아이가 과연 몇이나 되냐는 거죠. 그러니까 12에서 4를 몇 번 빼? 라는 문장이에요. 수학도 언어니까. 12에서 4를 몇 번 빼? 3번 빼요? 라고 대답을 해야 되는데 답은 아는데 12 나누기 4가 무슨 뜻인지 몰라요. 그러고 나서 이런 걸 해요. 이제 나누기 다 배웠으니까 뭐 문장지 문제도 또 풀죠. 그럼 이런 거 나오는 거예요. 사탕이 12개가 있는데 매일 4개씩 먹었어. 며칠 동안 먹어?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러면 나누기의 정의가 제가 이렇게 만들었어요. 같은 수의 빼기가 몇 번 뺐는지 세기가 귀찮아서 만든 기호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12에서 4를 빼고 또 빼고 또 빼고 3번 빼네. 그러니 같은 수의 빼기니까 12 나누기 4를 써야 돼 라고 써야 되는데 12 나누기 4가 무슨 뜻인지 모르는 애가 문장지를 읽고 12 나누기 4를 쓸까요? 못 쓸까요? 쓰죠. 다 씁니다. 왜 그렇게 썼냐면 의미를 모르는데도 써요. 간단하죠. 왜냐면 더하기도 빼기도 곱하기도 아니에요. 찍은 겁니다. 그러니까 문장제 문제를 수십 문제, 수백 문제 푼다 하더라도 나누기의 정의가 점점점 튼튼해지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있어요. 나누기가 10쪽을 설명했으니 나누기를 다 설명한 걸까요? 그렇지 않아요. 중학교에서 나누기와 고등학교에서의 나누기를 계속 해야 돼요. 뭘 갖고 하죠? 정의를 가지고 가야 됩니다. 중학교의 정수 나누기. 제가 여쭤보면 정수 나누기 못 하실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기억이 나실 거예요. 나머지 정리라는 거. 이런 건 이렇게 한다고 그러지 그걸 설명해 주는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나누기 정의를 모르니 중학교, 고등학교 가서도 계속 설명할 수 없고 다 외우는 거예요. 그러니 제가 중학교, 고등학교 가르칠 때면 나누기 정의 다시 알려주고 다시 합니다. 그러니까 제 말은 그런 거예요. 앞으로 수학을 계속 쌓아나가려면 개념이 튼튼해야 될 뿐만 아니라 그거를 도구하고 이걸 계속 사용할 수 있는 체제가 돼야 된다. 즉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연산과 개념을 도구로 만들어라. 그리고 이 도구를 가지고 문제를 푸는 것에서 한 발자국도 물러서지 마라. 그러지 않으면 다시 뭐예요? 문제 풀다가
또 개념 잡힌 거라는 둥, 막 이런 식으로 또 넘어가는 거예요. 그럼 저 소장님은 지금 나누기를 네. 아까 뭐라 그러셨어요? 같은 걸 여러 번 빼기 같은 귀찮아서. 수의 빼기가 몇 번 뺐는지 세기가 귀찮아서 만든 기호라고 기호. 촌스럽죠. 한 줄로 정의. 네. 자, 구독자 이벤트 있습니다. 에듀소스 구독과 좋아요 누르시고 댓글 달아주신 분들 중에서 3분 추첨해서 조한호 소장님의 수학 개념 씹어먹고 공부해봤니를 보내드립니다.